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 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빚 갚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빚을 없애려고 할 거예요. 채무자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제도이죠. 채권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채무자가 이득을 보는 게 개인 파산입니다. 과연 이런 제도에 단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 파산 장단점을 안 찍으려 하는 건데요.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빚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회생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채무자가 빚이 많을 경우 파산을 신청 전과 후를 비교해서 첫 번째는 개인 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불편함들이 있죠. 두 번째는 개인회생과 비교한 개인 파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첫 번째 단점은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신용거래 불가능입니다. 카드값은 외상거래죠. 한 달 쓰고 난 후에 갚는 거잖아요. 대출금, 마이너스 통장 등도 외상거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혀 못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회생이 아닌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파산을 통해 내 빚의 상당한 부분을 앞으로 갚지 않을 것이고 거의 안 갚다시피 할 텐데 빚 갚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신용거래를 하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일반 통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이니까 못 쓰는 것이고 보통 예금, 입출금, 청약, 적금 통장 등 이러한 통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집이나 차가 경매되고 연대보증인의 피해 등이 생겨서 피해 발생이 현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 피해 발생이 현실화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빚이 되게 많아서 힘들겠지만 개인 파산 신청 전까지는 어떻게든 돌려막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계속 막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개인 파산 전에는 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인 파산 신청 후에는 버텨오던 걱정하던 일들이 현실화가 되어 직접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가 5억 원인 집을 대출받아서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 대출 갚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카드론과 단계대출 받아서 꾸역꾸역 갚아나갔죠. 근데 내가 파산 신청하는 순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개인 파산 전에 사업을 하다가 가족, 지인들 앞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개인 파산 전에 빚을 제대로 못 갚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추심할지언정 연대보증인에게 채권을 추심할 가능성은 낮죠. 근데 개인 파산 후에 빚을 제때 안 갚았을 때는 연대보증인에게 추심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죠. 물상보증인이 대표적인 재산들도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 자동차에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자동차도 공매나 경매에 넘어갈 수 있죠.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예상했던 피해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전 내 재산을 가족들에게 이전했을 경우 내가 가진 재산이 처분이 이심스럽거나 문제된다면 내 재산을 받은 사람들, 명의신탁이 이심되는 사람들에게도 파산의 효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효력이 뭐냐면 파산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재산을 회수하는 겁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들이 현실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회생과 비교하며 개인 파산 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세 번째는 면책 결정 후 5년간 신용불량 상태가 유지가 돼서 신용회복이 느려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첫 번째 면책 이후 즉시 연체 기록이 삭제되고 두 번째는 인가 결정 후 변제계획 변경에 따른 일시 변제를 허용합니다. 개인회생은 많은 법원에서 가능하다면 인가 후 변제기한 변경을 통한 일시 변제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비교적 분명하거나 변제율이 너무 낮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일시 변제를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신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 파산은 그런 게 없어요. 면책 신청 이후 5년까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기록이 보존되어 있어요.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카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개인 파산은 예외가 없습니다. 면책 기후 5년이 지나야만 신용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은 신용회복 소태가 더딥니다. 네 번째는 특정 직업군은 파산 신청이 불가해서 직업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각 특별법에 당연퇴직 사유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 같은 게 있어요. 결격 사유 같은 게 있어요. 개인 파산 신청 제한 직업으로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군인교사 등 공무원,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직업군은 파산 선고를 받을 시 결격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파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파산을 하면 내가 퇴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법들을 개정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면책이 되면 다시 복직이 된다거나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됐지만 현재는 파산하더라도 면허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들은 파산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지명령이 없어서 파산 선고 전까지 추심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신청하자마자 금지명령을 내보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전화, 문자, 방문 등의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금지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소득활동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개인 파산은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내 재산이 관리처분 권한이 파산 관제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파산 관제인에게 채권 신고하기 전까지 채무자는 계속 추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하실 분들은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셔서 파산 선고도 빨리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고라는 것은 서류만으로 결정하기 때문이죠.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 2, 3개월 이내에 파산 선고가 납니다. 근데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드물지만 보정서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 전까지는 추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면책 불허가 시 재신청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이 안 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죠. 회생 폐지될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까 파산 선고는 서류만 보고 판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산 신청하고 면책 신청했을 때 파산 선고에서 기각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리인이 서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서 파산 신청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파산 선고는 시간만 지나면 대부분 난다치고 개인 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면책입니다. 더 이상 빚 갚을 형편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이 빚을 없애려고 파산 면책 신청을 했는데 면책이 안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개인 파산은 면책 불허 시 재신청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면책 불허가 될 만한 분들은 개인 파산 신청을 안 하는 게 좋고, 개인회생과 비교해 봤을 때 회생은 기각되거나 폐지됐을 때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파산은 재신청이 힘들다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개인 파산은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사용을 못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들어했던 것들이죠. 집이 경매 넘어가거나 청약 통장이 해지된다거나 아빠 집을 담보로 빌렸는데 그게 경매에 넘어가거나 예전에 배우자에게 준 돈을 회수한다거나 배우자 재산에 문제가 생기는 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개인 파산이 신용 회복 속도가 더디고 개인 파산 신청 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직업군들이 존재하고요. 금지명령이 안 나와서 파산 선고 전까지 추심을 당할 위험이 있어요. 면책 불허가 될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단점들을 상쇄할 만큼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상담을 하셔서 파산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